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링입니다. 자, 2023 추가 모집 8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추가 모집 지원 대학 가이드라인, 인문계, 자연계 학생들이 어느 정도 성적대에서 어떤 조건을 갖추었을 때 실제 추가 모집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지, 지원 대학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내용을 설명을 드리기 전에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던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들 몇 가지를 좀 짚어보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대학들마다 지금 추가 합격자 발표가 계속 진행이 되어지고 있을 거예요. 어떤 대학교는 벌써 1차, 2차, 3차, 4차까지 간 학교들도 있고요. 또 어떤 학교들은 1차나 2차 정도까지 발표가 되어진 학교들도 있을 텐데, 정말 그 대학 입시 힘들고 또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갖게 하는데 잘 이겨내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추가 모집의 유의사항에 대해서 여러 차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드릴 얘기는 첫 번째,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네 번째 내용은 뭐냐면, 정시 모집에 합격하고 등록한 자는 추가 모집에 지원하실 수 없다, 이거죠. 단 정심이라고 하더라도 산업대학교나 전문대학교의 정시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일반 대학에 등록하신 분들은 등록하면 추가 모집에 지원하실 수가 없죠. 하지만 등록하셨다 하더라도 네 번째 나와 있는 것처럼 추가 모집 기간 전에 정시 모집 등록을 포기한 자에 한하여 추가 모집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럼 그 시점이 언제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 정시 미등록 충원 등록 마감 시점이 2023년 2월 17일이기 때문에 적어도 2월 17일 이전에 등록 포기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보시는 것처럼 2월 20일서부터 시작하는 추가 모집 원서 접수 기간에 접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럼 이제 고민스러운 게 이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정시 모집에서 서울이나 경기권의 한 대학에 합격을 했다. 과연 이 대학의 등록을 포기하면 내가 추가 모집에서 원서를 쓸 수 있느냐, 또 추가 모집에서 이 대학보다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사실은 그런 판단들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하기가 어렵고, 그런 판단들은 사실상 학생과 부모가 결정하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내가 만약에 서울이나 경기권의 A 대학을 합격을 했는데 추가 모집에 원서를 쓴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 전제적인 조건은 추가 모집에서 하나도 붙지 않을 수도 있다, 또는 정시에서 지원한 학교보다 높은 대학에 붙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가정이 먼저 있어야 돼요. 나는 떨어져도 괜찮고 떨어지면 나는 어차피 재수할 거야, 재수할 거기 때문에 추가 모집에서 한 번 더 도전을 할 거야 라고 하면 원서를 쓸 수 있지만, 정시에서 지원한 대학보다 추가 모집에서 더 위쪽 대학을 가기 위해서 등록을 포기한다는 것은 자칫하면 위험할 수가 있어요. 추가 모집은 그 전년도 가면서 꾸준하게 서울에 있는 홍대나 아니면 동국대학교 이하에 있는 거의 모든 대학들이 추가 모집이 진행이 되어지고, 보통 수능 위주의 전형에서 선발하는 인원이 약 대략적으로 10,000명 정도, 이 정도의 인원을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인원 변동이 다소 있다 하더라도 지원 대학의 폭은 큰 변화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2월 20일 날 실제 얼마만큼의 대학이 어떤 학과들을 선발할지를 우리가 예측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정시에 합격을 했는데 정시 등록을 포기하고 추가 모집의 원서 지원을 다시 한번 도전해보겠다, 이 조건이 정시보다 더 높은 대학을 가기 위한 조건일 거고, 그런 경우라면 혹시라도 불합격할 수 있다는 전제적인 조건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그러므로 사실상 이런 결정들은 학생과 부모가 신중히 결정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다섯 번째 내용 꼭 보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내용이 정시 모집 가나다군에서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는 않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추가 모집에서 원서를 쓰시는 분들 중에서는 뭐 3개나 4개나 5개 쓰시는 분들 계시지만, 성적이 조금 안 좋으신 분들은 10개 또는 많으면 막 20개까지 원서를 쓰시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대학들이 연쇄적으로 붙어요. 그렇죠? 그러면 붙고 난 다음에 등록하는 과정에서 자칫 오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다섯 번째 나와 있는 것처럼 타 대학의 충원 합격 통보를 받아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선 등록한 대학의 등록 포기 의사를 표현한 후 타 대학 충원 합격 대학에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라는 내용이
추가 모집에서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추가 모집과 정시 지원의 차이점이 뭐냐? 그 중에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정시 지원은 가나다군이 있지만 추가 모집은 가나다군이 없다는 거예요. 정시 모집은 가나다군에 딱 3번만 원서를 쓸 수 있지만 추가 모집은 원서 지원의 횟수 제한이 없다는 점, 이 점을 꼭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은 매우 높아요. 하지만 경쟁률이 높다 하더라도 원서 지원의 횟수가 학생들이 3회만 쓰는 게 아니라 6회, 7회, 8회의 원서를 쓰기 때문에 실제로 경쟁률이 높아도 이동률이 되게 높다. 이동률이. 그렇기 때문에 실질 경쟁률은 경쟁률만큼은 높지 않다는 점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대표적으로 홍익대학교 2022학년도의 경쟁률을 봤더니 자, 서울 캠퍼스 자율전공 자연예체능이 119.75대 1이에요. 4명 뽑는데 519명이 지원을 했죠. 자, 이만큼 경쟁률이 높다. 근데 물론 당연히 이제 2022학년도는 경쟁률이 매우 높았죠.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었던 것처럼 첫 번째는 2021에서 2022로 가면서 수능 위주의 선발 인원이 약 5,000명, 5,700명 정도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또 하나는 2022학년도가 입시가 큰 변화를 겪으면서 많은 학생들이 추가 모집에 몰리다 보니까 경쟁률이 전년도에 비해서 2배나 3배 정도 높아진 상태인데, 홍익대학교 주목할 점은 뭐냐면 정시는 가나다군이 있고 가나다군 중에서 가장 경쟁률이 높은 구간이 다군이에요. 특히 홍대처럼 다군이 경쟁률이 높고 경쟁률이 높다 보면 입결이 올라가게 되어져 있죠. 그런데 홍대는 추가 모집에서는 가나다군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홍익대학교를 정시 모집 가나다군의 다군의 데이터로 생각하면 안 된다. 실제로는 추가 모집으로 가게 되어질 때는 점수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런 점들도 하나의 특징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부분도 궁금해서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동일한 전형의 다수의 모집 단위에 지원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동일한 전형. 다시 말하면 내가 수능 위주 전형의 원서를 쓴다. 학생부 교과에 쓴다. 학생부 종합 전형이다. 한 전형에는 딱 하나의 학과만 원서 지원하는 겁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모집이라는 게 대부분 수능 위주의 전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 대학에 딱 하나밖에 못 쓰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겠죠. 보시는 것처럼 동일한 전형의 다수의 모집 단위에 지원할 수 없다. 똑같은 말로 하나의 전형의 다수의 모집 단위에 지원할 수 없다 라고 표현하는 학교도 있고요. 자, 본교 모집 단위 간 복수 지원이 불가능하다. 한 개 모집 단위만 지원이 가능하다. 같은 말입니다. 세 번째는 동일 전형에서 복수의 모집 단위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같은 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런데 달라지는 경우가 있죠. 다른 전형의 경우에 대한 얘기가요. 다른 전형. 다른 전형의 경우는 대학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형이 여러 개 있는 경우. 자, 예를 들어서 국민대학교에서 이번에 학생들을 선발하는데 추가 모집에서 수능 위주의 전형과 학생부 종합전형 2개의 전형에서 선발한다. 그러면 같은 전형에서는 하나밖에 원서를 못 쓰니까 수능 위주 전형과 학생부 종합 2개의 전형이면 둘 다 원서를 쓸 수 있나 없나 이 경우죠. 이게 바로 대학마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국민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본교 추가 모집에서는 전형별로 복수, 중복 지원을 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대학에서 여러 개의 전형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한다 하더라도 하나의 전형, 하나의 학과에만 원서를 써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 카톨릭 관동대학교 같은 경우는 전형을 달리하여 복수 지원이 가능하다. 전형이 다르면 복수 지원도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 얘기를 정리하면 경기나 서울 상위권 대학은 대부분 복수 지원이 안 되고요. 지방의 일반 대학은 전형이 다른 경우는 복수 전형을 허용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는 추가 모집의 특징이 뭐냐면 전형이 다양하다는 거예요. 전형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나다군으로 선발하는 정시 전형은 대부분 수능 100% 위주의 전형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그런데 추가 모집은 보시는 것처럼 2022학년도에 21,210명, 이게 이제 최초 발표 인원이죠. 추가 모집은 모집 기간 내에 변동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이 늘었습니다. 자, 21,210명인데 이 중에서 수능 위주로 선발하는 인원이 8,982명이고 교과로 선발하는 인원이 이렇게 많아요. 11,262명이 교과로만 뽑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도 627명,
실기 실적 전형으로 뽑는 인원이 258명, 기타 전형에서도 81명이기 때문에 자, 추가 모집은 전형의 유형이 되게 다양하다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 시험을 보지 않으신 분들도 정시 지원으로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실기 실적 기타 전형으로 원설이 가능하다는 점 요거 참고로 알아두시고, 대신 서울이나 주요 대학들, 대부분의 주요 대학들은 수능 위주의 전형으로 대부분 선발하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 전형에 해당되는 경우들은 대부분 지방에 있는 대학들 또는 농어촌이라든가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이런 고른기의 전형이 대부분에 해당이 되어진다. 요 점을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작년도에 추가 모집이 무척이나 어려웠었던 이유는 2021학년도에 추가 모집이 14,683명인데 수능 위주의 전형이 작년도에는 8,982명으로 인원이 줄어서 전체를 봤었을 때 5,701명이 줄었어요. 추가 모집에서 대부분에 해당이 되어지는 전형은 수능 위주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20일 날 발표가 되어질 때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부분은 추가 모집 전체 인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수능 위주의 선발 인원이 과연 몇 명 정도냐.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학의 폭이 얼마나 벌어지느냐. 작년 같은 경우는 홍대나 아니면 동국대를 기준으로 해서 추가 모집이 그 이하의 대학에서 벌어진다고 했는데, 작년에는 서울시립대 또는 숙명여대, 그 다음에 한양대학교가 추가 모집을 실시했기 때문에 올해도 조금 더 상위권 대학이 추가 모집을 좀 많이 실시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의학 계열의 선발 인원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자, 서울, 경기 주요 대학의 변경사항을 봤더니 2021학년도에는 674명을 뽑았어요. 근데 2022학년도로 가면서 14,683명이 8,981원으로 줄고, 그 중에서도 서울, 경기권에 있는 학교들은 674명에서 255명으로 무려 419명이 감소했기 때문에 결국은 서울, 경기 주요 상위권 대학에 대한 경쟁률이 매우 높아질 수밖에 없었죠. 따라서 올해도 바람이라면 서울 주요 대학들의 추가 모집 인원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 수능 위주 선발 인원이 많았으면 좋겠다. 상위권 대학에 추가 모집을 실시했으면 좋겠다. 의학 계열의 모집 인원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보고요. 2022학년도 그 전년도에는 추가 모집을 실시하지 않다가 작년에 추가 모집으로 인원이 선발이 되어진 학교가 서울시립대, 숙명여대, 아주대, 한국항공대나 한양대학교가 추가 모집을 실시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우리가 추가 모집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정시는 어떻게 돼요? 수시 2월 인원이 확정이 되어지고 나면 정시 모집 인원이 확정되고, 모집 인원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이틀 3일 후부터 정시 모집이 시작되고, 정시 모집이 시작이 되어지면 인원 변동이 없죠. 근데 추가 모집은 2월 20일부터 추가 모집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보통 2월 20일 날 오전 9시에 추가 모집 인원이 공지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인원이 공지가 되어지는데 그 인원이 확정되어진 상태로 끝까지 가는 게 아니다. 자, 일반적으로 정시 원서를 쓸 때는 대부분 모집 인원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지원 대학과 학과 결정이 되어지면 원서 접수 두 번째 날 오전에는 원서를 쓰는 게 좋다라고 강조를 말씀을 드렸는데, 추가 모집은 언제 원서를 써야 된다? 항상 원서 접수 마지막 날 원서를 써야 돼요. 마지막 날 그것도 낮에 쓰면 안 되고 최소한 2시 이후에 원서 접수 직전에 원서를 쓰는 게 가장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추가 모집이 정시 모집보다 바쁩니다. 그리고 분주해요. 왜냐하면 원서 지원의 대학도 되게 많고 원서 접수 기간도 길고, 그렇기 때문에 사전 조사해야 되는 데도 많기 때문에 추가 모집 원서를 쓸 때는 사실 그 기간 내에서는 컴퓨터 앞에 앉아 계셔야 돼요. 그렇죠? 자, 특징이 뭐냐면 추가 모집은 2022학년도를 기준으로 보면 2022학년도에는 2022년 2월 22일부터 2월 28일이었는데, 자, 대학들이 추가 모집 마감을 진행하는 학교가 23일 날 마감되는 학교가 있어요. 24일, 25일, 26일, 27일. 다시 말하면 원서 접수 시작하고 두 번째 날 5시나 6시에 마감이 되는 학교가 바로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여유 있게 추가 모집 기간이 22일부터 28일이라고 해서 26일, 7일, 8일에 가서 원서를 쓰면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러므로 보시는 것처럼 23일 날 추가 모집 둘째 날, 그럼 올해로 따지면 20일이 첫째, 21일이 둘째니까 20일 날 둘째 날 마감이 될 수 있는 학교는 어디냐면 당국대학교나 숭실대학교,
부산대학교, 인하대학교, 그 다음에 한양대 에리카 등이 두 번째 날 마감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24일 날 마감이 됐던 학교는 뭐냐면 한양대학교, 세종대학교, 국민대학교, 그 다음에 25일 날 마감이 됐던 학교는 경희대나 광우대가 있다는 점. 이 패턴은 그리고 해마다 비슷하게 원서 접수 마감 일정이 정해져 있다는 점, 요 점 알아두셔야 되기 때문에 추가 모집은 원서 접수 기간에 들어가서 결정하시는 것보다 컨설팅을 진행하더라도 16일서부터 19일 사이에 1차 컨설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학생의 수능 성적, 또 정시 지원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또 2021학년도 2022학년 추가 모집 실시했었던 대학과 학과를 분석을 해서 실제 내가 이번에 2023학년도에 원서 지원할 대학과 학과가 어딘지를 먼저 데이터를 정리해 두었다가 2월 20일 날 추가 모집 인원이 공지 발표가 되어지면 그 데이터를 업데이트 시켜서 지원 대학을 어느 정도 확정해 두고, 그러고 난 다음에 22, 23, 24, 25일 날 인원에 변동되어지는 거나 경쟁률을 체크하셔가지고 원서를 쓰셔야 되는 게 낫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컨설팅을 받는다라고 하면 16일서부터 19일 사이에 진행하시는 게 좋고요. 또 기간 내에서는 20일, 21일, 22일에 컨설팅을 진행하지만 가급적이면 이전에 먼저 사전 정리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전형의 방법은 정시와 동일해요. 추가 모집도 정시와 동일한 전형의 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 그 다음에 사탐이나 과탐의 과목 수, 그 다음에 영어의 등급 간의 점수차, 이런 모든 부분들이 동일하게 반영이 되어진다는 점, 수능과 동일하게, 정시와 동일하게 추가 모집에서도 전형의 방법은 동일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자, 전년도에 추가 모집을 실시했었던 학교는 어디냐?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한양대학교, 서울시립대 등이 추가 모집을 실시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광운대, 국민대, 덕성여대, 동국대학교, 그 다음에 동덕여대나 상명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에 있는 학교들, 또는 뭐 세종대, 숙명여대, 숭실대학교, 그 다음에 한성대, 한양대, 홍익대학교, 이런 학교들이 추가 모집을 진행했고, 지방에 있는 대학은 거의 모든 대학이 추가 모집을 실시합니다. 또 의과대학에서도 추가 모집을 실시했었던 학교는 보시는 것처럼 고신대 의대나 부산대 의대, 그 다음에 뭐 지금 우리가 전북대학교 의대, 제주대학교 의대, 이런 학교들이 의대를 진행했고요. 이 외에도 뭐 단국대학교 천안의대나 치대, 아니면 연세대학교 미래의대나 치대, 원광대 같은 이런 학교들도 추가 모집으로 많이 실시하는 학교들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자, 과연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이번 시간에 말씀드렸을 때 얘기 중에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뭐냐면 원서 지원의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을 생각해보자 이건데, 추가 모집의 원서 지원의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은 뭐냐면 내가 과연 문과든 이과든 국어, 영어, 수학, 탐구 두 개 과목을 반영할 수 있는 대학의 원서 지원이 가능하냐 이거예요. 결국은 이번에 여러분들이 정시에 원서를 쓰게 될 때 나는 수학 시험을 못 봐서, 나는 국어 시험을 아직 못 봐서 4개 영역 중에 3개 영역이나 2개 영역을 반영하는 대학의 원서를 쓰신 분들이 계시겠죠. 첫 번째 조건은 보시는 것처럼 연세대학교 미래의학과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내려와서 저 부산대학교 같이 내용을 쭉 정리하다 보면 자연계 같은 경우는 반영 비율이 대부분 수학과 탐구 2개 과목의 반영 비율이 우선순위가 될 거고, 인문계 같은 경우는 국어의 반영 비율이 좋아야 돼요. 국어 성적이 좋아야 되죠. 이런 학생일수록 상위권 대학에 도전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건국대학교 글로컬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하나를 반영하고 이 4개 영역 중에서 2개 영역을 반영하는 경우예요. 만약에 내가 정시에 원서를 쓸 때 이렇게 2개 영역을 반영하는 대학에 원서를 썼다. 또는 홍익대학교 세종을 원서를 썼다 하더라도 자연계가 아니라 인문계로. 인문계는 영탐투의 국수 중에 선택이기 때문에 이런 대학에 원서를 쓰신 분들은 추가 모집을 하더라도 4개 영역을 반영하는 학교. 부산대나 상명대나 아주대나 국민대 같은 상위권 대학에 도전하기가 사실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또한 상명대처럼 탐구를 하나 반영하는 대학에 원서를 쓰신 분들, 이 얘기는 하나는 성적이 좋지만 하나가 성적이 안 좋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4개 영역 반영하는 대학들 중에서 상위권 대학에 도전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추가 모집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학생은 어떤 학생들이냐? 흔히 말하면 국민대처럼 자연계는 20, 30, 20, 30의 과탐2를 반영하는 요 정도의 밸런스를 유지하고 있는 학생들이구나. 인문계 같은 경우는 30, 30, 20, 20, 그 다음에 탐구 2 과목을 반영하거나
또는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35, 25, 15, 25와 같은 이런 일반적인 반영 비율로 가주신 분들, 정시 지원 그렇게 하신 분들은 내가 만약에 정시 지원을 그렇게 했다면 그러면 추가 모집에서도 경쟁력이 있고 지원의 대학 폭이 크게 나올 거예요. 결국은 부분 반영하는 대학과 4개 반영 대학에서 경기의 선이 나눠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자연계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다연계 상위 누적 비율 7.45%면 대략적으로 한 표준 점수 380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대학에 가는 건 표준 점수로 가는 건 아니죠. 이 표준 점수라고 하면 국어, 수학, 그 다음에 탐구 두 과목에 대한 합의, 표준 점수의 합의, 표준 점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대학에 가는 건 우리가 표준 점수로 가는 게 아니라 결국 대학들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과 대학의 환산 점수로 가기 때문에 이 표준 점수는 어떤 의미냐? 대학과 대학을 비교하기 위해서 제시해 놓은 겁니다. 그렇죠? 대략적으로 보시면 추가 모집에 해당이 되어지는 점수는 380점대 이하의 모든 학생들이 추가 모집에 해당이 되어진다. 물론 400점대 또는 410점대에서 정시 지원에 불합격하신 분들은 추가 모집에서 뭐 수의대나 또는 뭐 의대나 약대나 이런 의학계열 쪽에 도전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 학생들은 아마 380점 이하일 거라고 보여지고요. 자연계에서 추가 모집의 A그룹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냐면 대략적으로 360점대, 상위 누적 비율이 16.8%, 그 다음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국어나 수학이나 영어나 탐구의 반영 비율이 탐구 2개 반영을 반영하면서 자연계 같은 경우는 수학과 탐구의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추가 모집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고 어찌 보면 정시 지원보다 조금 더 유리한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B그룹은 어디냐면 전북대학교, 강원대학교, 단대천안이나 부산대학교처럼 지방의 국립대학교의 원서를 쓰신 분들 또 이런 지방의 국립대학도 상위대학과 동일하게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지방의 국립대의 원서를 쓰면서 서울이나 경기권의 주요 대학으로 기회기관을 놀릴 수가 있기 때문에 폭이 상당히 넓어질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지금 보는 것처럼 부분 반영을 해야 되는 학교에 원서를 쓴 분들이죠. 실제 내가 요번에 정시 지원에서 수원대나 강남대나 안양대, 용인대, 한국교통대나 한국공학대학교, 한국해양대, 협성대, 호서대, 홍익대, 세종이나 건대 글로컬이나 대진대, 모건대 등등등의 원서를 쓰셨다. 이런 분들은 사실상 추가 모집에서도 4개 영역 반영하는 대학으로 원서를 써서 경쟁력을 갖추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 이 구간에서 대학 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기 때문에 결국은 추가 모집은 4개 반영하느냐 3개나 2개 반영하는 거로 선이 나누어져 있다. 이렇게 결정 지을 수가 있고요. 자, 인문계열 같은 경우도 보면 A그룹은 대략적으로 표준점수 380점 이하라고 한다면 380에서 370점 정도라고 한다면 세종대나 충실대나 국미대 정도 상위 누적 비율이 8.25%에 해당되는 예약적으로 370점 근접 점수를 가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추가 모집에서 사실 경쟁력이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시에서는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이 있죠. 이 중에서 주로 대학을 가는 학생들이 1, 2등급이 간다 라고 한다면 추가 모집은 1, 2등급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3, 4, 5등급이 1등급, 2등급이 되는 꼴이기 때문에 내가 4등급이다 라고 하면 정시 지원에서는 사실 힘 못 쓰죠. 하지만 추가 모집에서 3등급, 4등급이 되면 경쟁력을 갖춰요. 대신 경쟁력을 갖출 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연계는 수학과 탐구 성적이 좋아야 한다. 두 번째, 인문계 같은 경우는 일단 국어 성적이 좋아야 한다. 이런 점들, 수능 밸런스를 잘 유지하고 있다면 경쟁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B그룹은 4개 영역을 반영하는 대학들 중에서 경북대나 인천대나 충남대학교, 강원대나 충북대 같은 학교들 이런 대학교에 정시 지원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추가 모집에서 지방의 국립대 또는 경기나 서울 쪽의 대학들을 노릴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자연계와 마찬가지로 내가 이번에 정시 지원하게 될 때 4개 영역 반영하는 대학이 아니라 3개 영역 반영하는 대학에 원서를 쓰셨다. 그런 대학들이 뭐 안양대학교 또는 홍대 세종 그 다음에 건국대학교 글로컬, 상지대나 카톨릭 관동대나 뭐 등등등의 대학에 원서를 썼다면 아마도 이런 대학들 내에서 설정을 해야 될 거예요. 결국은 이런 대학에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대학의 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결국 학과 선호도 뭐 간호학과라든가
아니면 학과로 봤었을 때 뭔가 좀 전문가 비전이 있는 학과들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일단은 뭐 이제 그 추가 합격자 발표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기대하시는 대로 꼭 반드시 추가 합격 통지를 받으셔가지고 추가 모집까지 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제 만약에 추가 모집을 진행하셔야 된다고 한다면 대학을 합격할 수 있는 여전히 남아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가능성, 희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려보시도록 하고요. 하이퍼리그에서는 추가 모집 컨설팅을 2월 16일서부터 하루 늦춰가지고요. 2월 16일서부터 2월 23일까지 추가 모집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예약 접수를 받아서 진행하고 있고요. 컨설팅은 방문 또는 화상이나 전화 상담을 통해서 컨설팅을 진행을 하도록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하이퍼리뷰로 전화 주시면 제가 컨설팅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고 모쪼록 고생하시는 것만큼 또 애쓰시는 것만큼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